안녕하세요. 최재봉의 마케팅 톡톡입니다. 오늘은 블로그를 오래 운영하거나 또는 갓 시작하신 분들이 가장 고민이 뭐냐면 어떤 글을 써야 되고 그리고 어떤 제목을 정해야지만 방문객이 클릭을 할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클릭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방문객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제로는요, 검색 단어에 맞춰서 제목을 정해라. 자,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검색자의 니즈를 파악해라.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공략하는 키워드를 리스트업 해라. 보통 글을 쓸 때 오늘 글을 쓰고 내일 무엇을 써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시죠. 그런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공략 키워드를 리스트업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리스트업 하는 거냐?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검색자의 니즈는 자동 완성과 연관 검색어에 나타난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검색어를 보고 니즈에 맞춰서 제목을 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완성으로 제목 정하는 팁입니다.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수제청을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사장님께서 오셨는데요. 어떻게 제목을 정해야 되고 또 어떤 공략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지 굉장히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수제청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밑에 쭉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동 완성어입니다. 이 자동 완성어는요, 수제청이라고 검색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걸 많이 검색했는지를 쭉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단어를 하나씩 리스트업하면 그게 바로 공략하는 키워드입니다. 이분이 수제청을 만들어서 판매하겠죠. 네, 그러면 수제청 만들기라는 단어가 공략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노트에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또 클래스도 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수제청 클래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리스트업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수제청 클래스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검색하는 게 수제청 창업이겠죠. 네, 만들기도 하지만 수제청 만드는 것을 배워서 부업으로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수제청 창업이라는 단어도 또 리스트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 가는데, 그렇다면 수제청 만들기는 어떻게 글을 쓰면 좋을까요? 네, 수제청 만들기 하나만 공략 키워드를 잡으면 오늘 글 쓰면 내일 쓸 거리가 없지요. 그래서 공략 키워드에 맞춰서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수제청 만들기라고 검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뷰 탭을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색이 어떤 게 나오냐면요, 레몬청 만드는 것도 있고 오렌지청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스청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글을 써놓은 분들이 있어요. 그걸 벤치마킹 해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중에서 만들 수 있는 또는 공략할 수 있는 키워드를 한번 또 리스트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수제청 만들기라고 제가 리스트업을 했는데 그 다음 한 뎁스 더 들어가서 레몬청 만들기, 또 오렌지청 만들기, 이런 것이 공략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네, 공략 키워드 잡아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공략 키워드를 정했으면 이젠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을 정해야겠죠. 네,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은 각 단어별로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클릭률이 지금보다 두세 배 이상 높아질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제청 만들기 검색자의 니즈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수제청 만들기를 검색한 사람들이 어떤 니즈로 검색을 할까요? 첫 번째는 쉽고 맛나게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검색을 하겠죠. 네. 두 번째는요, 수제청을 만들려면 재료가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궁금해 할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그러면 쉽고 맛나게 만들고 싶다는 사람을 클릭을 유도하려면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좋겠죠. 레몬 수제청 집에서 쉽게 만드는 방법. 네, 그러면 레몬 수제청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
클릭을 한번 해보겠죠. 두 번째는요, 재료는 무엇이 들어갈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은 어떤 제목에 클릭을 할까요? 레몬 수제청 만들 때 꼭 들어가야 하는 3가지.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어때요? 한번 클릭해 보겠죠. 이렇게 단어에 맞춰서 검색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리스트업을 해봅니다. 그럼 그게 다 쓸 소재가 되겠죠. 수제청 창업으로 검색하는 사람은 어떤 니즈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일단은 돈을 벌고 싶겠죠. 네, 수제청 창업해서 내가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는 창업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게 고민일 겁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2가지가 대표적일 건데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봅니다. 수제청 창업 1년 만에 월 300번은 노하우를 공개하겠다. 자기의 경험을 공개하겠다 하면 어때요? 클릭을 한번 해보겠죠. 두 번째는요, 수제청 창업 전 꼭 알아야 하는 정보 베스트 5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수제청 창업 전에는 꼭 한번 클릭해 보겠죠. 이렇게 단어에 맞춰서 제목을 정하게 되면 클릭률이 훨씬 높아지고 또 구매 전환율까지 높아진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제청 클래스 검색자들은 어떨까요? 네, 첫 번째, 누가 잘 가르치나 또는 어디가 그렇게 잘 가르치는가 이런 걸 검색하겠죠. 두 번째는요, 수강료는 대체 얼마나 들까? 이런 거 고민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제목을 정하면 클릭률이 높겠죠. 수제청 클래스 정부 인가받은 검증된 학원은 이곳이래.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클릭을 한번 해보겠죠. 네, 검증된 곳이라고 하니까요. 두 번째, 수강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수제청 클래스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곳이래요. 네, 정부 지원 자금을 받아서 클래스를 연다면 이런 거 클릭해보겠죠. 맞습니다. 이렇듯이 단어에 맞춰서 그 사람의 니즈를 충족하는 제목을 정하면 훨씬 클릭률이 높아진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제청 사업을 하시고 판매가 안 돼서 고민이시다가 저한테 오신 사장님의 후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교수님께 컨설팅을 받게 된 다올 수제청입니다. 이번 컨설팅 받기 전 정말 많이 망설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저런 교육을 여러 군데 다녀본 저로서는 이번에도 똑같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만 채워진 핵심도 없고 가야 할 방향을 다시 고민해야 하는, 그야말로 남는 게 없는 그런 고민을 또 하게 될지 몰라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이걸 받을까 말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만들 줄만 알았지 어찌 팔아야 할지도 몰랐고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할지도 몰랐던 게 맞아요. 난 그저 정직하고 맛있게만 만들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1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있지요? 네, 이분도 있습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교수님을 뵀던 첫날 나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어떻게 판로를 구축해야 될지를 제가 구매 동선을 그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때 아무리 구매 동선을 그려줘도 이걸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블로그 글을 너무 힘들게 쓰시는 거야. 아마 지금도 블로그 글 굉장히 어렵게 쓰시는 분들 많지요. 그런데 2차 교육이 있던 날 제가 그렇게 힘들게 여겼던 블로그 글을 이렇게도 쉽게 가르쳐 주셔서 전 정말 구세주를 만난 것 같아 울고 싶을 정도로 감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블로그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독 주스 다이어트라고 월 2670개나 되는 조회수의 상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글이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게끔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쓰고 있고요. 지금 구매 동선을 하나씩 구축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네, 오늘 블로그 글을 쓸 때 공략 키워드는 어떻게 정하고 또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은 어떻게 정해야 될지 아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마케팅 톡톡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